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통일 소식을 전하는 피스인사이트의 박수연입니다. 새해 들어서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매년 한결같은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을 만나는 것인데요. 오늘 통일 현장에서 어떤 분들인지 만나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오늘,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선언을 합니다. 지난 93년에도 같은 내용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일발자국에서 알아봤습니다. 이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그리운 이가 있습니다. 쉽사리 안부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납북자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저와 생이별할 때 연세가 40이었습니다. 저는 4살이었죠. 그 어린 아들은 71살 노인이 되었는데 아버지 연세는 아직도 그대로 40이시니 뒤바뀐 부자간의 나이가 오늘따라 슬프기만 합니다. 지난 11월 경기도 파주에서는 납북자 가족들의 오랜 수건이 이뤄졌습니다. 전시 납북자 문제는 분단과 전쟁의 가장 어두운 그늘입니다. 정부도 늦게나마 민간의 노력에 동참하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은 민간이 함께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자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길 수 있는 기념관이 마련된 겁니다. 납북자란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가 억류되거나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념과 사상이 대립하던 6.25 전쟁 중과 후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람들. 이 옆에 내가 가서 찔렀어. 우리 집에 지금 경찰관 하나가 숨어 있다고.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큰애 이름이 영시거든. 근데 영시야 하고 들어오니까 그 방을 툭툭 차고서 그냥 일면고지 다 하나씩 다 나오다 깍 붙잡아가지고서 그냥 끌고 가는. 근데 다쳤어. 그래서 아버지 한딸 대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지만 옛날에 또 그 어른들께서는 분명하게 또 고지식 하시니까 뭐냐 나다. 그러니까 잠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후에 이제 우리 애는 그대로 영원히 이제 이별이 된 거죠. 과거에는 납북자들의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가족들이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몇 해 전에는 1972년 북한 경기정에 납치되었던 오대양호 어부들이 가족을 만나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어머니, 아들이 건강에 있지 않습니까? 이롭습니다. 43년 만의 상봉, 그리운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보고 갈게 좋게 줬더만 떨어져 가려고. 내 건강에 있잖아. 이렇게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통일부에서는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의 문제 해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갔는데요. 지난 9월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찾아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날 만난 정장덕 씨는 1968년 동해상 조업 중에 납북된 정장백 씨의 동생이었습니다. 다 만나 뵙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에 있는 기억의 방. 납북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곳입니다.
가족의 이름을 확인하며 잠시나마 그리움을 달래보는 사람들. 언젠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겠죠. 그 정신자에서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그 DNA 검사하고 전부 다 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인데 뭐 아마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리움뿐이지 뭐. 새로운 희망이 가득한 1월. 오랜 세월 계속 염원해왔던 소원을 다시 한번 빌어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부디 올해에는 납북자들의 가족들에게 웃음만이 가득하길 희망해 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치닫던 여름. 미 공군 소속 전투기 한 대가 히로시마 상공을 날아갑니다. 비행기에서 투하된 폭탄으로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15만 명의 사람들. 반경 2km 내의 모든 생명을 앗아간 것은 단 한 발의 원자폭탄. 이 강력한 무기의 위력을 보며 세계 국가들은 핵무기의 무분별한 개발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11개의 약속을 맺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이 약속을 깨면서 한반도와 세계에는 불안한 기류가 생깁니다. 그 시작은 언제일까요? (2003년 1월 10일)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발표합니다.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 불리는 NPT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조약을 악용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면서 핵위협을 더욱 노골로 한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1993년에 조약 제10조에 따르는 탈퇴 절차를 시작하였다. 우리는 조약에 명기된 탈퇴 공정을 모두 밟으면서 10년이 지난 2003년에야 조약 탈퇴 효력을 최종적으로 발생시켰다. 이후 북한은 5메가와트급 실험용 원자로의 가동에 들어가는데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국의 중재로 미북 중이 참가하는 3자 회담이 열리지만 북한과 미국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회담은 종료됩니다. 그 후 새로운 다자회담의 형태로 남북한과 미일 중러가 참가하는 6자 회담이 개최되고 북한이 핵무기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9.19 공동성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듬해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핵실험을 실시하고 북핵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섭니다. 2003년의 경우에는 부시 정권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 대상이 아니고 이제 제거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리고 그 2003년 때 사실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 숨겨진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이 전격적으로 NPT를 탈퇴하는 강수를 둔 거고 이후에 6자회담이 발생을 했지만 그리고 9.19 공동성명이 있었지만 2006년에 핵실험을 한 거죠. 1950년대 중반 북한은 소련과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핵 개발에 착수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6.25 전쟁이 1953년 정전협정으로 마무리된 이후에 핵을 가져야 앞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생화학무기든지 아니면 핵이든지 이런 것들을 알이라고 표현을 해서 쏘는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장착하는 알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때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1970년대 말 소련의 지원을 받아 영변에 건설되기 시작한 실험용 원자로. 1987년에는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는데요. 북한은 소련의 권고로 NPT에 가입. 북한 내의 특정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에 대해 국제 원자력 기구에 보고하고
사찰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가입 배경에는 소련으로부터 핵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도 하나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당당하게 표명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북한은 핵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요구를 수용. 핵시설에 대한 임시 사찰이 실시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 측에 영변 핵단지에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는데요. 북한은 이에 반발해 처음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다가 3개월 만에 탈퇴를 유보합니다. 냉전 체제에서 탈냉전으로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던 시기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벼랑끝 전술을 외교 전략으로 구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93년 NPT 탈퇴도 북한이 전형적인 벼랑끝 전술의 일환이었고 1차 북핵 위기, 즉 93년 위기가 발생을 하고요. NPT 탈퇴를 카드를 북한이 꺼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남북한, 북핵의 남북한의 협상구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제 북미 간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북미 제네바 합의, 이게 이제 미국의 대북 중위 지원, 캐도를 통한 대북 경수로 지원이 이제 주요한 보상이죠. 북한은 핵을 폐기하는 거고. 1993년과 2003년 두 번이나 NPT 탈퇴 선언을 한 북한. 성명을 접한 북한 주민들에게도 그때의 기억은 특별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북한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환경이 변화되었고 배경도 변화되었고 주민들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 자체가 1993년에 북한 주민들이 NPT 탈퇴 선언을 보도를 통해서 들었을 당시에는 저도 그랬고 지도자의 담대함에 감복했던 측면이 좀 강했었고요. 우리가 세계에 대고 당당하게 탈퇴 선언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국가라는 일련의 자부심을 가졌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에 탈퇴 선언을 했을 당시에는 저것이 우리 생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고민해가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쌌네? 그러면 또 제재가 오겠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을 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 의해서 중국으로부터 어떤 유통되는 상품이 제한돼서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의 기본 취지를 두고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NPT. 북한은 NPT에서의 탈퇴 선언을 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2003년 탈퇴 선언 이후 지난해 9월까지 6번의 핵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인 통일 대한민국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통일 미래를 그린 웹드라마 청둥아 진정해입니다. 아라는 세권이의 도움으로 남한에서 첫 직장을 구하게 됩니다. 이 아라의 예쁜 미모 덕분에 남자 손님들의 구애가 끊이지 않는데요. 청둥이는 질투심을 느낍니다. 청둥아 진정해 지금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혼이 꼭 갖겠습니다. 아니에요. 일자리가 나오려면 3주나 걸린다면서요. 그 시간 동안 여기서 다른 알바 경험해 보시는 게 낫죠. 여기 알바 잘 적응하시면 뭘 하셔도 다 잘하실 거예요. 잘 부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이 쫄보 새끼. 형 같은 벌써 갔어? 그럼 형 이따 지금 꼬라지가 이러는데 어떻게 보물 따? 에이 미친놈아. 형 여자친구 있잖아. 네 생일이라며. 여기 또 올 거야? 아니 말고 그냥 한번 가보는 거야. 개콜 간다. 저 죄송한데 혹시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무슨 번호 말씀이십니까? 저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혹시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미안합니다. 내래 손전화도 없고 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조 아주 신났습니다. 내래 미모가 남조선에서도 통하는 거 봤습니까? 그 남조선 깐나 새끼들 그 아무한테나 대고 막 그럽니다. 그러십니까? 왜 질투나십니까? 질투는 무슨 내도 그 카운터 있을 때 그 남조선 처자들이 막 전화번호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뭐라 그래 그 심쿵 어쩌고 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고고이 남조선 문화입니다. 문화. 그렇습니까? 진정하라고 정도는 내래 질투 따위는 없는 남자다. 진정하라고. 성윤동무 배달 잘 다녀오시라요? 예, 아라동무도 수고하시라요. 저기요. 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나가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렇습니다. 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그냥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내래 정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친하게 지내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 가끔 술도 같이 한 잔씩 하고. 저희 할머니가 실향민이셔서 제가 북쪽 분들 보면 남일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뭐네? 지금 웃는 기가? 이 동무 수작 부리는 수 좀 보라 없나? 동무 왜 이러십니까? 왜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 동무. 청둥 동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총각나가 나한테 이러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었던 겁니까?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이 여자가 내 정혼자다. 왜 말을 못합니까? 지금 뛰쳐오려고 했습니다. 그거 하려고.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어? 이 여자가 내 여자다. 그거 하려고. 네네, 이게 너무 맛있어서 그 아라동무 오면 꼭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내래 이렇게 신기한 얼음 보충이는 또 처음 먹어봅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배 터지도록 사드리겠습니다. 아라동무 참 멋있었습니다. 내가 그럴 때 그 먼저 튀어나갔어야 되는데 뭐 갑자기 오는 바람에. 그게 뛰쳐나올 표정이었습니까? 내래 무슨 염탐하는 너구리 새끼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 아까 그 호레이 눈으로 요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언제 요래 보고 있었습니까? 아라동무 나한테 왜 그럽니까 자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피스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